제가 가장 갖고 싶은 선수의 신체 부위가 있냐고요? 글쎄요, 참 의미 없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선수들에게서 딱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당연코 손흥민의 다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인 데브라이너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맨시티에서 핵심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케빈 데 브라이너는 저번 시즌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며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우뚝 섰고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맨시티에서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몸을 갈아가며 경기에 출전해온 데브라이너는 부상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리그 초반 햄스트링 부상이 터지며 장기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는 데브라이너지만 그런 만큼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된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는 데브라이너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선수의 신체 부위가 있냐고 질문했고 더브라이너는 가장 첫 번째로 손흥민의 다리를 선택하며 큰 화제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 가장 양발을 잘 쓰는 선수일 겁니다. 저도 물론 양발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손흥민의 왼발 슈팅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죠. 게다가 심지어 손흥민은 빠르기까지 한 선수예요. 그는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최고의 공격수였죠. 비록 같은 팀은 아니지만 자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손흥민의 양발 능력은 기본적으로 재능도 재능일 테지만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성실한 선수 중 하나이죠. 그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된 것은 단순히 팀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둘은 항상 서로에게 리스펙트를 보내는 사이인데요. 재미있게도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양발잡이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수들이니 역시 월드 클래스 선수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 사이인 이 둘이지만 조만간 리그에서 다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데브라이너의 소속 클럽인 맨시티는 현재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고 토트넘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며 리그 4연승으로 맨시티의 뒤에 붙어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이 몇몇 중요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아낸 적이 있었고 특히 손흥민이 가장 많이 맨시티를 침몰시키고는 했으나 결국 토트넘은 우승 경쟁에 있어 맨시티의 위협이 되는 팀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토트넘은 가장 강력한 우승 경쟁팀으로 떠올랐고 시즌 시작 전 토트넘의 순위를 저평가했던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의 성적이 단지 요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맨시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잡아낼 때만 하여도 많은 팬들은 이것이 단순 운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맨유는 현재 리그 13위로 굉장히 경기력이 형편없는 팀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현재 리그 4연승이다. 이것은 결코 요행이 아니다.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은 맨시티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단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지금 진지하게 우승을 목표로 노리고 있을 것이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그 누구도 토트넘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버린 것은 누가 뭐래도 토트넘에게 치명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이 토트넘의 중심을 꽉 잡아주며 공격을 이끌고 있다. 오히려 팬들은 케인이 없는 지금의 토트넘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케인은 뛰어난 선수였지만 큰 경기에서 의지가 되는 선수가 아니었다. 게다가 주장으로서의 자질도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야말로 토트넘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었다. 최근 경기 토트넘이 보여준 경이로운 역전승은 전부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이날 극적인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된 히샬리송은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선수였다. 심지어 클럽에서의 부진은 국가대표에서의 부진으로도 이어졌고 경기 도중 교체되어 벤치로 들어간 히샬리송은 눈물까지 보이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경기 후에도 여전히 풀이 죽어있는 히샬리송의 기를 살려주려 노력했다. 관중석 쪽으로 히샬리송의 등을 떠밀며 팬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히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도와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얘기했다. 이런 뛰어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토트넘의 상승세는 정말로 그칠 줄을 모르지만 토트넘에게 있어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열리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이다. 아스날은 저번 시즌 30라운드 넘게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결국 뒷심이 부족해 맨시티에게 우승을 넘겨주고 말았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맨시티에게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아스날과 토트넘의 승점은 13점으로 동률 상태이다.
두 팀 모두 다 계속해서 리그 선두를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에 무승부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특히 아스날은 자신들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토트넘은 아스날 전과 리버풀 전 이후로 굉장히 편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경기의 고비를 넘어선다면 리그 후 6연승이 아닌 8연승, 9연승, 심지어 10연승까지도 노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토트넘에게 있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나 만약 성공한다면 우승 판도에 있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팀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칭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해리 케인 빼고는 전부 별 볼 일 없는 선수들뿐이라는 조롱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던 토트넘이 최근은 손흥민의 팀이라는 별명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롱의 목적이 아닌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 케인이 주장으로 있었을 때 토트넘은 따로 논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현재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하나로 뭉쳐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주장을 다른 뒤로 토트넘은 기분 좋은 일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아스날전을 이긴다면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바라보는 것도 결코 꿈은 아닐 듯 싶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